네, 안녕하세요. 스탠리 템입니다. 오늘은 다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홈페이지는 아니고요. 어, 회사 관련된, 네, 기업 소개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기획부터 이제 디자인,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GitHub라고 하는데 저장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홈페이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예제를 좀 들어서 만들기보다는 좀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필요하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커피숍 브랜드 홈페이지 만드셔야 되는 분, 혹은 어, 뭐가 있을까요? 뭐 변리사, 아니면 뭐 회계사, 노무사, 뭐 그런 전문직 직종에 계신 분들, 혹은 중소기업에서 회사 소개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 등 니즈가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구글 안티그래피티, 그다음에 구글 AI 스튜디오, 클로드 코드, 요즘에 저도 이제 코덱스라고 GPT에서 이제 출시한 코딩 프로그램도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도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용할 도구는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으로 기획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정도 안 된 것 같은데,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호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의 계정으로 두 개 다 접속을 하시면요, 노트북 LM에서 작성된 거를 제미나이로 가져와서 연동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미나이와 노트북 LM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제미나이는 멀티모달 서비스입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거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제미나이는 이용이 되고 있고요.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 제가 써놓은 게 집약된 기획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집약된 기획이라는 게 뭐냐면, 노트북 LM은 그 제미나이에서는 방대한 양의 서비스를 가지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노트북 LM은 우리가 넣은 데이터, 예를 들어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워드 문서나 아니면 웹 검색에서도 내가 넣고 싶은 문서만 넣어가지고 집약된 형태의 기획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기법이 그라운딩이라는 기법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응축돼서 이제 어, 기획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노트북 LM과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기획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구글 스티치라고 하는 디자인 서비스에서 저희가 화면을 설계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번에 그냥 끝내지 않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을 할지 디자인을 심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안티그래피티로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개발을 한 뒤에 GitHub에 배포하는 식으로, 네,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면 각자 회사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요 GitHub 뒤에 하나 더 있죠. 버셀이라고 하는 이제 배포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GitHub까지만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번외적으로 구글 안티그래피티 이외에도요, 스티치랑 잘 호환되는 서비스 중에 구글 AI 스튜디오라는 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구글 AI 스튜디오. 그래서 저는 오늘 안티그래피티로 할 거예요. 안티그래피티와 구글 AI 스튜디오의 차이는, 안티그래피티는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코딩 도구, 구글 AI 스튜디오는 웹상에서 이제 설치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미나이를 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노트북 LM도 같이 켰습니다. 네, 제미나이 노트북 LM을 같이 켜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네, 오늘은 음,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 관련 걸 한번 해볼게요. 중소기업에서 어떤 걸 해볼까요? 좀 더 정확하게.
갑자기 진행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부품 제조, 부품 제조. 반도체 부품 제조라고 해볼게요. 반도체 부품 제조 중소기업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해. 아, 참고로, 오늘은 랜딩 페이지를 할 거예요. 랜딩 페이지가 뭐냐면은, 일반 홈페이지와 랜딩 페이지의 차이가 뭐냐면, 홈페이지는 이제 메뉴가 있고, 여러 개의 정보를 이제 뭐 회사 소개, 서비스 소개, 뭐 문의하기 등 여러 페이지들을 노출시킨 거로 홈페이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랜딩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를 홈페이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 페이지 안에서 스크롤을 내려서 이제 어떤 정보들을 볼 수 있는 네, 서비스를 랜딩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랜딩 페이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네. 그냥 마케팅 회사로 하겠습니다. 마케팅 회사 중소기업 네,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해. 요 다음에 어떤 게 나오셔야 되냐면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카피라이팅 네, 글씨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어떤 단어를 넣을지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단어를 넣을지 요거의 기획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컨셉의 디자인을 할지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근데 일단은 카피라이팅을 음, 제안해줘. 근데 저는 뭐라고 또 쓸 거냐면은 섹션별로 제안해줘라고 할 겁니다. 이 섹션이 뭐냐면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볼 때,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메인 카피라이팅을 보고요. 메인 글씨를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단어를 보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 어떤 단어를 봐가지고, 요게 연결이 돼서 제일 마지막에 어떤 고객 데이터를 주게끔 한다거나, 결제를 하게 한다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섹션은 한 페이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네, 우리가 요 보는 PC 사이즈. 스크롤을 내리면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두 번째 섹션, 네, 페이지는 섹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양은, 섹션의 양은 엄청 길게는 안 할게요. 5페이지 정도로 구성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요때 이제 조금 더, 어, 지금 뭐 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에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역할 지정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점점 많이 안 써가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역할 지정을 하면 조금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조금 더 집약된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홈페이지 중소기업 전문 10년 차, 20년 차로 하겠습니다. 20년 차 홈페이지 어, 디자이너야, 기획 디자이너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는 네, 지금 기능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중소기업 20년 차 홈페이지 디자이너야. 네, 마케팅 회사 중소기업 랜딩 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해.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 필요한 카피라이팅을 제안해줘. 근데 섹션별로 제안해줘. 섹션의 양은 5페이지 정도로 구성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빠른 모델 안 할게요. 사고 모델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오래 할 수 있는 모델로 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가 제일 첫 번째로 카피라이팅을 주겠죠. 네. 히어로 섹션이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페이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페이지거든요. 네, 그래서 메인 카피는 광고비만 쓰는 마케팅은 끝났습니다. 네, 매출로 증명하는 중소기업 전용 마케팅 솔루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증 자각 섹션.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제미나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마케팅 적으로 후킹이라고 해서 땡겨 오거든요. 이거 딴 데로 이탈하면 안 되겠다 해서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아, 근데 이 회사의 어떤 강점, 네, 강점을 얘기하기 전에 문제점이죠.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다른 경쟁사와 차별되는 방법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네, 검증된 결과물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회사라고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마케팅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죠. 뭐 3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대행했습니다. 라든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어,
우리한테 문의 주세요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카피라이팅 원래는 이제 카피라이팅을 조금 더 대화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글씨를 보고 아 이거 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 조금 더 얘기해 보셔도 괜찮아요. 네, 조금 더 얘기해서 딱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단어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AI가 주는 정보만 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중에 분명히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같이 첨부하셔가지고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왔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음은 이 홈페이지에 필요한 디자인, 디자인 컨셉이 어떤 컨셉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좋을지 제안해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카피라이팅, 글씨를 이제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컨셉, 디자인 컨셉이죠.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 네, 중소기업 결정권자들에게 신뢰를 주면서도 마케팅 회사의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미니멀리즘 권위 컨셉을 제안합니다. 네, 그래서 네, 내 돈은 어디에 쓰여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네, 형성 등등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홈페이지 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디자인 컨셉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읽어주시고요. 이게 또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좋아. 그러면 섹션 내용이랑 디자인 컨셉이랑 가지고 노트북 LM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할 건데 문서 파일로 공유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 파일로 공유해달라고 했어요. 참고로 이제 개발을 할 때 이 AI 코딩하는 도구에서 코딩하는 도구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도구는 어떤 설명서.md, 네, md라는 걸로 이제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 안에 이런 거는 이렇게 해줘.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줘. 라는 어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폴더를 지우면 안 돼요. 근데 그 폴더를 지우지 말라고 안 해가지고 지울 수 있거든요. 물론 지우지 말라고 해도 지우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MD 파일을 만들면 좋아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구글 독스 파일을 만들어 줬고요. 지금 밑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문서 파일을 열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저장하기가 없네요. 아마 요 상단에 있는 것 같아요.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문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문서가 지금 어떤 데 들어왔냐면은 우리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왔습니다. 네, 구글 계정을 가입을 하시면 무료 버전이시더라도 기본 드라이브가 할당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서가 우리의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굉장히 편한 서비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문서가 들어왔고요. 이 문서를 저는 저장을 해서 벅스 파일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상단에 노트북 LM에 들어왔습니다. 노트북 LM은 노트북 LM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온 거에서 노트북 LM 사용하기 누르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파일을 첨부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제작한 문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첨부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요거 하나는 들어왔어요. 문서 파일이. 그래서 문서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요. 왼쪽 상단에 문서를 클릭하시면 요 내용 우리가 지금 카피라이팅 어떤 컨셉의 디자인으로 만들지에 대한 게 들어왔죠.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노트북 LM의 장점이자 단점은 우리가 넣은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기준으로 얘기해줘라고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웹에서 이제 더 검색을 해가지고 어떤 걸 검색할 거냐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소스 검색에서 외부로 체크를 하고, 네, 패스트 검색에서 마케팅 회사 랜딩 페이지는 어떤 식으로 제작해야 좋을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LM이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조사를 해요. 조사하는 중간에 잠깐 설명드리면, 네, 여기 이 체크 표시 있잖아요. 요거를 해제를 하시면 이거는 제외되고, 네, 예, 요 체크 표시를 네. 네, 제가 지금 뭐 한 거냐면은 그 색깔칠하는 기능이랑 동시에 호환이 되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 체크 표시를 해제하시면은 이 정보가 안 들어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웹에서 검색을 했고 하나, 둘, 셋, 넷, 다여 한 7, 8개 정도, 10개 정도 가져왔어요. 요거를 일단은 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져오기, 여기를 눌러가지고 가져오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획하신 어떤 카피라이팅, 글씨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컨셉,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홈페이지는 주로 어떤 식으로 좀 제작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그대로 가져다 쓰시기보다는 클릭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가 가지고 왔는지. 예, 왜냐면 우리 회사 홈페이지 만드실 거고 여러분들 요거 한 번 만드시면 계속 쓰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요거를 건너떴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됩니다. 앞에 제미나이 했었던 기획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요것도 심도 있게 네, 해서 요 내용이 정말 우리 회사의 기획에 필요한 내용인지를 봐주셔야 돼요. 필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끄셔야 됩니다. 네, 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용들의 그 필요 내용들의 여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화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추천하는 거는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요? 컬러 시스템을 알려주세요.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피라이팅 홈페이지에 필요한 카피라이팅을 어, 제안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저희가 첨부한 파일대로 제가 5페이지 정도 만든다고 했었어요. 근데 얘가 지금 기억을 할지 한번 봅시다. 요거 만들어지는 동안 제가 이제 그 어떤 기능을 좀 추가해가지고 요거 확대 축소가 이제 가능하고 네, 이렇게 낙서하는 게 되는데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겠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네, 문구를 정리했는데 아, 첫 번째 페이지 카피라이팅에서 광고비만 쓰는 마케팅은 끝났습니다. 매출로 증명하는 중소기업 전용 마케팅 솔루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넣은 거에서 한번 봅시다. 광고비만 쓰는 마케팅은 끝났습니다. 매출로 증명하는 중소기업 전용 마케팅 솔루션. 네, 똑같이 나왔네요. 똑같이 나왔고. 네, 근데 서브 카피가, 네, 두 가지 정도 제안했네요. 밑에 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서브 카피는 대기업 방식을 흉내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넣은 것대로 얘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는 왜 광고에도 문의가 없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웹에서 조사된 데이터의 자료보다 우리 넣은 문서 기준으로 얘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자, 좋아. 그러면 지금 제작한 카피라이팅은 내가 첨부한 문서 기반의 카피라이팅인데 수집한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벨롭해서 제안해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번 더 디벨롭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마치 노트북 LM이 한 번 더 제미나이에서 만든 내용을
한 번 더 새롭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넣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 네, 메인 카피가 이랬고, 네, 기존이 이랬고, 디벨롭, 네, 광고비 수준을 멈추고, 네, 결과로 증명하는 중소기업 실전 마케팅. 조금 더 자극적인 카피라이팅으로 바뀌었죠. 네, 자, 기존 게 있고, 디벨롭 한 게 있고, 네, 그러면, 좋아. 디벨롭 한 걸로만 확정해줘. 보겠습니다.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막상 해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기획 카피라이팅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제미나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고서, 네, 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냥 직접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워드 문서 형태로 제작해줘. 카피라이팅과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문서를 만들 거고요. 아, 요게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재미나이 기획에 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여기 제미나이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서 보시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메뉴 펼치기라고 있어요. 메뉴 펼치기. 네, 요거를 눌러보시면 메뉴가 펼쳐지죠? 펼쳐지시면요. 제일 상단에 노트북 LM이라는 게 켜집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무료 버전에서는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 버전에선 보니까 노트북 LM이랑 제미나이랑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미나이 프로를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요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동시 호환이 안 되시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뭐 제미나이 따로 노트북 LM 따로 쓰셔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이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왼쪽 상단에 네, 마케팅 홈페이지가 들어왔습니다. 소스를 눌러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검색해서 넣은 소스와 플러스 우리가 정리한 워드 문서를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다시 노트북 LM에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미나이랑 대화해서 특정적으로 어떤 문서들을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다시 노트북 LM으로 와서 보시면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요 내용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쭉 들어와 있고 네, 근데 저는 요거를 한 번 더 제미나이로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은 덕수로 내보내기 누르시면요. 네, 구글 덕수로 문서가 들어옵니다. 구글 덕수로 문서가 들어와요. 또 다운로드해서 네, 또 다운로드해서 제미나이에서 어, 기존에 대화했던 거에서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네, 첨부해서 너랑 너랑 대화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노트북 LM에서 한 번 더 자료를 구성해 봤어. 이제 슬슬 넘어가야겠죠? 구글 스티치에서 디자인할 거고, 안티그래비티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건데,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원래는 MD 파일이라고 해야 되지만, 네, MD 파일을 만들어줘. MD 파일과 프롬프트, 디자인 프롬프트를 만들어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뭐 구글 스티치 안에도 텍스트 문서를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네, 일단 그냥 프롬프트로 좀 대체를 해볼게요.
네, 얘가 지금 쭉 만드는 중간에 저는 구글 스티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스티치 접속해서 로고가 좀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구글 스티치에 접속을 하고요. 네, 요거에 관련된 구글 스티치 사용 방법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댓글에 좀 첨부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어떤 디자인 만들까요? 그다음에 뭐 문서 첨부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보시면 네, 안티 그래피티에 관련된 문서예요. 네, 요거를 일단 다운 받았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MD 파일 보이시죠? MD, MD, 네, MD 파일로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네, 구글 스티치에서 만들 디자인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가지고 구글 스티치로 가서 붙여넣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여기 하단에 보시면요, 앱이랑 웹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앱은 앱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웹은 반응형 웹사이트로 만들어요. 네, 웹. 네, 이 반응형 웹사이트는 반응형 웹사이트가 뭐냐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얘가 이제 PC로만 보이죠. 근데 이게 키를 줄여볼게요. 키를 줄여보면 일정 구간 이상에서 멈춥니다. 네, 요게 왜 멈추냐면 이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검색 일반 사용자들이 검색을 할 수 없게 화면이 일그러지죠. 네,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 안에서 볼 수 있는 최소 사이즈를 이 구글이 지정해 놓은 겁니다. 최소 사이즈, 최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지정해 놓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그래서 최소 사이즈와 최대 사이즈를 PC와 모바일에서 같이 볼 수 있는 크기를 정해 놓은 거를 반응형 웹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외부로 해놓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기 전에 여기 버전에 3 플래시라고 돼 있는데, 네, 요거는 3 플래시가 가장 이제 디자인적으로 이제 자주 쓰시는 도구고, 얘는 좀 말 그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도구, 얘는 이제 기존에 있는 디자인에서 네, 새롭게 디자인하는 도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을 하고, 네, 그럼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티그래피티에서 이미 개발에 관련된 MD 파일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티그래피티에 가서 이 디자인 파일과 이 안티그래피티에 넣을 MD 파일을 같이 첨부해가지고 디자인 MD 파일을 첨부하면 조금 더 기획이 좀 된 작업물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홈페이지 만들기 쭉 설명드렸을 때는 주로 개별 도구에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한 3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많으시고 대부분 뭐 1인 창업자나 홈페이지 외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중소기업에서 홈페이지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됐는데 네, 이 개별 하나하나의 프로세스에 좀 더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제 요 앞단을 대략 건너뛰고 홈페이지 안에서 홈페이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개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부터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돼요. 기획. 네, 카피라이팅,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 컨셉,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랜딩 페이지지만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홈페이지여가지고 각 각 메뉴별로 페이지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더 심도 있게 제작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회사 내부 직원분들이 같이 계시다고 하시면 직원분들이랑 회의를 하셔가지고 제작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디자인이 나왔어요. 네. 여기서 아, 만약에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저는 다른 컨셉의 랜딩 페이지提案을 제안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다른 컨셉의 디자인을 만들고요. 참고로 지금 구글 티치 같은 경우는 요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디자인 시스템은 이 상단에 그 내용을 클릭하시고 내보내기 누르셔가지고 피그마로 내보내시면요. 피그마 안에서도 요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디자인 시안 말고 두 번째 디자인 시안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에 제가 바로 안티 그래피티를 바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안티 그래피티를 짜잔 이렇게 켜서 우리 PC에 설치된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안티 그래피티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나중에 혹시 안티 그래피티 설치하기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티 그래피티가 있고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왼쪽 상단에 New Window 누르셔가지고 네, 기존 거를 끄시고 하시면은 네,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왔어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페이지가 조금 더 마케팅 회사에선 더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거를 클릭하고 내보내기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에서 음, 네, 집으로 R집으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집으로 내보내기를 할게요. 여기 그 R집으로 내보내시면은 이미지 파일이랑 HTML 파일 두 개가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네요. 압축을 한번 풀어보면은 네. 추가적으로 지금 하나가 더 들어온 게 여기 보시면은 네, 코드. 네, 코드는 인덱스 파일이죠. 클릭하면 홈페이지랑 똑같이 나오고요. 클릭해 볼게요. 네, 홈페이지랑 똑같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MD 파일. MD 파일이 들어왔습니다. MD 파일 눌러보시면 뭐가 들어있냐면 얘는 텍스트로 한번 열어주시면 네, 크게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디자인 쪽으로 어떤 폰트로 만들었고 어떤 컬러로 만들었고 요게 지금 아까 스티치에서 보신 요거예요. 네, 요게 지금 이제 언어로 문서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네, 정리가 됐고 뭐 타이포그래피 어떤 식으로 쓰고 네, 요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여기 네, 안티 그래피티에 넣을 카피라이팅도 정리가 됐고 네, 원래는 요것도 MD 파일로 따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네, 한 번만 열어볼게요. 네,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MD 파일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지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러면은 MD 파일로 다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네, 안티 그래피티를 키시고 문서 첨부에 우리가 여러 개를 준비했어요. 근데 아, 여러 개 도구를 지금 준비했죠. 일단은 그 코딩에 필요한 파일 아, 홈페이지를 제작할 건데 MD 파일을 넣을 수 있게 폴더와 파일을 생성해줘. 마케팅, 네, 마케팅 기업, 중소기업,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를 웬만하면은 직접 만들어 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어디 경로에 얘가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알고 있지만 네, 일반 분들은 어디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넣으실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서 얘가 놀게끔 해주시는 게 좋긴 좋습니다.
왠지 느낌이 지금 디자인까지 할 것 같은데, 네, 디자인까지 해버렸어요. 네, 너무 빨라요. 네, 일단은, 자, 어디에 들어가 있냐. 네,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어 버렸는데, 아, 네. MD 파일을 제가 지금, 여기, 왼쪽 하단 플러스로 눌러가지고 MD 파일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상단에, 네, 여기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MD 파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D 파일이랑, 그다음에 디자인 파일, 네, 잠깐 압축을 풀고 MD 파일이랑 디자인 파일 두 개를 네, 열었어요. 네, 이렇게 열고 혹시 모르니까 이미지 파일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얘가 이미 벌써 만들어 버렸지만 첨부해서 다시 얘랑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열어놓은 제미나이 코드 1 기네요. 혹시 몰라서 제목까지 보겠습니다. 파일과 디자인 MD 파일 두 개를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가 네, 요 파일을 보겠죠? 잘 읽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참고로 이제 안티그래피티에서 계속적으로 좀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나는 같은 질문 좀 하기가 싫어라고 하시면은 잠깐 제 얼굴을 좀 치우겠습니다. 같은 질문 하기 싫어 하시면은 여기 네, 왼쪽 하단에 여기 안티그래피티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세팅에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을 하셔가지고 원래 아마 리퀘스트 리뷰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always process라고 선택을 하시면은 네, 덜 질문합니다. 그래도 질문하긴 하는데 덜 질문을 해요.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획부터 해서 네, 디자인도 우리가 직접 디자인한 거고 네, 기획도 물론 이제 AI가 했지만 네, 우리가 만든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한 거죠. 제가 잠깐 키고 제가 조만간 좀 라이브 위주로 해서 인원 수가 좀 적으셔도 좀 영상 보시는 분들의 니즈에 맞게 좀 같이 만들어 드리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정을 제가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영상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분 넘어가는 거 웬만하면 편집을 잘 안 하고 올리거든요. 네, 근데 아예 라이브로 해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고 같이 좀 소통해서 필요하시는 것들을 같이 좀 만들어 보는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걸로 좀 제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감사한 게 그래도 영상 보시면서 뭐 견적서라든지 아니면 뭐 홈페이지 만드는 거 실제로 만들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저도 감사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지금 얼추 나온 것 같아요. 네, 기획 문서를 고려해서 네, 디자인 시스템 문서랑 기획 문서를 고려해서 코드를 개편했다. 열어보면은 네,
달라진 홈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한테 열어보자고 해볼게요. 너가 열어서 공유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요구한 카피라이팅과 디자인 이미지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죠. 자, 광고비만 쓰는 마케팅은 끝났습니다. 매출로 증명하는 실전 솔루션. MD 파일을 한 번 더 열어볼게요. 네, MD 파일과 우리가 기획한 거죠. 네, 우리가 기획한 MD 파일 내용과, 여기 바로 들어왔네요. 네. 광고비만 쓰는 마케팅 끝났습니다. 띄고 매출로 증명하는 실전 솔루션. 그 다음에 서브 헤드라인. 네. 메인 글이 아니고 보조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내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 네,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네. 뽑아내는 데이터 기반의 전략. 네, 요런 내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기획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기획한 대로 나온 거예요. 그냥 랜덤하게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획한 대로 나온 겁니다. 디자인도, 자, 구글 스티치에서 우리가 초반에 만들었던 거 볼게요. 구글 스티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가지고, 자, 보시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약간 좀 다르게 나와져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네, 약간 다르게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컬러, 네. 그 다음에 이런 네, 구성,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안티그래피티가 초반에 만든 게 더 마케팅적으로 좀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네, 우리가 원하는 카피라이팅,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 컨셉, 네. 참고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낮은 전환율을 마우스 갖다 댔을 때 마우스를 클릭하기 전에 컬러를 바뀌게 해줘라고 얘기를 하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쭉쭉 무료 마케팅 진단 받기라고 해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지금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요?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500만 원, 낮은 전환율, 네, 진단 요청이 완료됐다고 하는데 진짜로 들어왔는지 제 이메일 한번 들어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왔네요. 네. 연결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접 제작하시다가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제가 한번 좀 응용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요거 좀 더 어떤 걸 응용하냐면은 매출로 증명하는 제일 첫 번째 히어로 섹션이라고 했죠. 히어로 섹션에서 매출로 증명하는 실전형 솔루션을 하이퍼 인터랙션으로 사라졌다가 타이핑되는 형식으로 나오게끔 수정해줘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어를 이제 타이프 인터랙션이 뭐냐면 이제 글씨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인터랙션인데 사라졌다가 살짝 글씨를 쳐가지고 타이핑된 형식으로 나오게끔 수정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가 과연 잘 알아듣고 수정을 해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인덱스 파일, 뭐 스타일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줬는데 요거는 코드 언어거든요. 인덱스, 스타일, 자바스크립트. 근데 나는 요거 말고 조금 더 내가 코딩에 대한 이해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Next.js로 코딩을 할 거야. 프론트엔드 앞에 보여지는 거는 Next.js로 할 거고 어, 백엔드는 어떤 걸로 할 거야라고 하시면 네, 그렇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 새로 고침을 해서 잘 나왔는지. 아, 잘 나왔죠. 배치로 증명하는 실전을 솔루션. 네, 증명하는 실전을 솔루션. 또 지워졌다가 다시 또 타이핑 되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지금 보시면 미묘하게 지금, 네, 지금 하단에 하단 섹션이 조금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시는 거 좀 느껴지시나요? 요것도 조정할 수 있어요. 요것도 고정을 아예 해놓으시면은 지금 얘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접었다 켜졌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길게 얘기를 드렸지만 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하나 더 있죠. GitHub에 배포하는 거. 좋아. 지금 작업물을 GitHub에 배포해줘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이제 GitHub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분들이 자주 쓰시는 이제 글로벌 저장소 같은 곳인데요. 이 GitHub에 저장하기 전에 원래는 Git이라고 하는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작해놓은 코딩은 우리 PC에 있는 거고, Git은 이제 온라인에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GitHub라고 하는데 최종 우리 코드들을 싹 올려서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git init 요게 지금 보시면은 네. git 저장소로 초기화하고 커밋을 완료했고 그다음에 git 계정에 네. 저장소를 만들어 명령어를 준비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승인이 없는데 네. 승인할게 업로드 해줘 하면은 이제 GitHub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참고로 뭐 GitHub 그런 부분도 제 영상에 좀 다른 영상들 보시면요. 네, 내용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도 쭉 네, 링크를 댓글에다가 공유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쭉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GitHub 클릭해보면 짜잔 이렇게 코드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